50분인데요. 진짜 오랜만이다.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우리 또 오랜만에 고부 대변인님과 함께하는. 고부 대변인 어디 갔냐고 댓글에서 있긴 있었어요? 엄청 많았어. 엄청 많았어. 내가 캡처해놨어. 부 대변인님은 어디 가셨나요? 말. 제가 심어놓은 사람. 내가 주는 건 없고 이렇게 맨날 계속 나오고 있었네요. 나오고 있었어. 네.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실 행정관 김선이고요. 네, 저는 평창에서 드디어 돌아온 고민정 부대변인입니다. 와, 진짜 지난 열흘 동안 평창, 강릉 이 패럴림픽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신 이 김정숙 여사님과 함께 하셨죠. 제 평생에 강원도를 그렇게 단시간 안에 많이 가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그 소식들을 오늘 전해드리도록 그러게요. 하겠습니다. 김정숙 여사님과 함께 했던 생생한 패럴림픽 소식 갖고 고민정 부대변인이 돌아오셨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이 패럴림픽에 대한 평가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IPC 위원장의 발언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IPC라면은 인터내셔널 패럴림픽 커미티. 그렇습니다. 네. 선수단, 참가국, 취재 매체, 또 입장권 판매 등에서 각종 기록을 깬 사상 최대 패럴림픽이 되어서 정말 행복했다라고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그만큼 입장권 판매가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네, 입장권 목표 대비 149%가 판매가 됐어요. 149%? 예, 그러니까 목표치를 훨씬 뛰어넘은 건데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안 가시면 어떡하나. 그리고 매번 올림픽 때마다 패럴림픽은 아무래도 주목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응원을 해주셨고 제가 현장에 갔지 않겠습니까? 여사님 모시고 정말 사람들 많더라고요. 저는 그 관중석이 좀 많이 비어있고 하면 저희 가족이나 친척들이라 빨리 지금 와라. 현장 티켓이라도 구매해라라고 전화하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올림픽을 함께 해주셨고요. 얘 왜 다시 일로 왔나요? 갑자기 또 날아가 버렸습니다. 뭔가 작동해지고. 말 좀 해보세요. 아무튼 이제 패럴림픽 노쇼의 우려가 굉장히 컸고 대통령께서도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많이 좀 가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우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평창 현장 찾아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그래서 김정숙 여사님께서 패럴림픽 시작 전에 경기를 조금이라도 많이 가면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패럴림픽에 집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애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창특보. 네, 평창특보라는 별명이 붙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날 그 평창에서 숙박을 하시기도 하고요.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시기도 하면서 전 일정 가운데 이틀을 빼고는 모두 다 평창과 강릉에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니 저희도 경기 직관을 가잖아요. 그럼 재밌고 너무 신나고 좋기는 해요. 선수들의 뛰는 모습 현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 응원하고 이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드는데 그걸 매일 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선수 가족들하고 매번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다 보면 선수 가족들의 그 애환 어린 말들도 많이 들을 수가 있었는데 어떤 가족분은 우리들만의 잔치가 될 줄 알았다. 여느 때처럼 아무도 오지 않고 가족들만 응원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다니 너무나 감격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신희연 선수 금메달을 따서 많은 분들 지금 축하해주고 계시는데 사실은 신희연 선수의 아내 되시는 분이 너무나 멋지시더라고요. 정말 열정 넘치게 응원을 하시는데 정말 똑 부러지고 아이들에게도 현명한 어머니 왜냐하면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존재다라는 거를 아이들 입에서 직접 나올 정도로 어머니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셨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시는 아버지도 잘 이제 모시고 계시는 모습 보면서 진짜 멋진 며느리를 두셨구나. 신희연 선수도 물론이지만 아내분에게 저는 되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을 소개시켜드릴 분이 신혼부부의 달콤함?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아이스하키 선수들 가운데 바로 이 장면을 연출하신 분입니다. 어머, 누구세요? 이지훈 선수이신데요. 이 아내분께서 역시나 현장에서 너무나 뜨겁게 열심히 응원을 하시더라고요. 옆에 뭐 여사님이 있건 누가 뭐 카메라 있건 아무 상관없어요. 오로지 남편. 그래서 정말 뜨겁게 응원을 하시는구나. 대통령님 축전에서도 이 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언급이 됐더라고요. 그랬군요. 알고 봤더니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신혼여행도 지금
아직 못 가셨어요. 훈련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제 곧 가시게 될 것 같은데 이지훈 선수는 사실 군대 내에서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잃으셨거든요. 하지만 아내분의 이 헌신과 사랑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극복을 해내셨고 메달을 꼭 가지고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번에 지키게 됐습니다. 네, 참 이 가족들의 사연도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빼놓을 수 없는 빙판 위에 메시. 메시라면은 아시겠습니까? 리오넬 메시 축구 선수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빙판 위에 메시 하면 바로 아이스하키의 정승환 선수입니다. 아, 네. 진짜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자유자재로 그 퍽을 운용을 하는데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정승환 선수는 패럴림픽 홍보대사를 하고 있어서 전 과정을 다 지켜봤고 참여를 많이 했는데 정승환 선수가 언제 한번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들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특히나 어린 친구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자기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하나의 본보기가 본인이 되고 싶다. 그런 희망을 피력을 했습니다. 사실 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부분은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제목으로 이렇게 뽑아오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너무나 시급한데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해 언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평창 패럴림픽이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크게 높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장애인 선수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일상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비로소 성공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우리가 혹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이라도 뭐 정말 이렇게 힘들고 우울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우리와 같은 생활인이고 또 스포츠를 통해서 이런 성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네. 이런 이미지를 자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뭐 인식 개선 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정승환 선수. 그렇습니다. 훈남이죠. 아, 너무 멋있어요. 네. 네, 패럴림픽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호평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외신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치안이 너무 좋다. 총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는데 어쩜 이렇게 안전하게 경기에 이런 여러 면들이 잘 진행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네, 그동안 사실 이제 올림픽도 그렇고 평창 패럴림픽도 그렇고 분단 국가인데다가 북핵 위기 때문에 좀 외신에서도 걱정이 사실 옛날에 많았잖아요. 몇 달 그렇죠. 전까지만 해도. 네. 불안해서 선수들을 보낼 수 없다라는 그런 추측성 기사들도 나오곤 했었는데 이번에 사실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면서 모든 것들이 반전이 됐습니다. 이번 패럴림픽만 보더라도 크로스컨트리에 2명의 선수가 참가를 했고요. 이것은 동계 패럴림픽 역사상 최초로 북한 선수들이 참가한 경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경기를 관람하시고 북한 선수단을 직접 격려를 하셨는데요. 격려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도 북한에 가서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라면서 서로 훈훈한 분위기를 북한 선수들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영상 지금 상태가 유튜브가 끊긴 것 같아요. 아, 뭐가 안 되고 유튜브가 있나요?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페이스북 잘 나오나요? 지금 버퍼링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가 그래요. 페이스북은 괜찮나요? 네. 페이스북은 나오는 것 같은데. 관제실에서는 이상 없다고. 관제실에서는 이상 없대요? 그럼 다행입니다. 그럼 계속 하는 걸로? 네, 계속 하시죠. 그리고 또 차기 올림픽 개최국에서 치안 기법을 공유할 것을 희망을 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평창 올림픽이 치안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것도 물론이겠지만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미국 언론에서도 놀랍도록 안전한 올림픽이었다라면서 경찰의 숨은 노고를 호평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또 IOC 같은 경우는 평창의 성공 사례를 다큐로 촬영을 해서 차기 개최 도시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맞습니다. 또 뭐 그 말고도 개회식 날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의자에 눈이 쌓이는 게 이제 걱정이잖아요. 왜냐하면 천장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눈들을 군 장병들이 다 치우기도 했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그리고 미아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도 경찰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이번 평창 올림픽은 정말 국민 모두가 함께 치러낸 올림픽, 성공적인 올림픽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직위,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물론이고요. 이제 자원봉사자들, 군 장병들, 또 현지에서 수고해주신 경찰 여러분, 또 이렇게 안전하게 안내 잘 따라주신 우리 참가하신 시민들, 대표단 여러분이 모두 각 부분에서 함께 이제 협력해서 만들어낸 정말 아름다운 올림픽과 패럴림픽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오전에 지금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우리 춘추관에서 개헌 일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대변인. 네,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개헌 국민에게 알려드립니다. 이 차원으로 일단 일정을 공개를 했습니다. 3월 26일에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을 했는데요. 26일로 정해진 이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6일 날 발의합니다. 그리고 20, 21일, 22일 3일에 걸쳐서 각각의 그 조항들을 좀 자세하게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전문과 기본권은 첫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22일에는 정부 형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날짜를 굳이 나누는 이유는요, 어떤 이제 국민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이 사항들을 전해드리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국민 개헌이라는 것은 어떤 한 정당이 하는 것 혹은 정파적인 사안 이런 것들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개헌이잖아요. 그래서 국민 개헌이라고도 하는데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개헌안에 담아 있는지 자세히 알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꼭 지켜봐 주시고요. 무엇보다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끝까지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대에 맞게 국가의 틀을 또 이제 국민을 보는 시각을 새롭게 다듬는 개헌안입니다. 국민분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 아실 수 있도록 3일에 걸쳐서 나눠서 내용들을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부대변인님,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외신 소식 또 저희가 약간 오보대응 차원에서 전해드릴 내용이 있어서 송정화 행정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행정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소아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외신 소식과 또 약간 오보대응 준비를 해 오셨어요. 오늘 몇몇 언론에 다뤄진 내용이긴 한데요. 청와대와 관련한 또 우리 안보 상황과 관련한 중대한 오보 관련 내용이므로 굳이 저희도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BBC의 로라 비커 기자가 트윗을 하나 올렸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유려한 발음과 해석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직접 보여드리죠. 어제 저녁에 올린 트윗인데요. 어제 저녁 6시 40분에 올렸는데, 그렇습니다. 하루 만에 이제 리트윗이 1000개를 넘어갔더라고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Dear Korean Press, Please translate my articles fairly. 그러니까 한국 언론인 여러분, 제 기사를 공정하게 번역을 해 주십시오. My piece on the political gamble of talks with North Korea does not say President Moon is a communist, as some have reported. 그러니까 이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말하는 겁니다. BBC 온라인에 3월 9일자로 올라왔던 기사죠. 제가 쓴 이 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공산주의자라고 칭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it quotes a right-wing historian saying that 한 우파의 학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And as well as another saying he's a genius, thanks. 그리고 다른 분이 말한 문재인 대통령님은 천재다라는 말도 함께 실었다라고 명확하게 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라 비커 기자 어떤 분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기억을 하실 거예요. 로라 비커 기자님은 워싱턴 지구장으로 계속 계시다가 올해 1월에 한국으로 부임을 하셨고요.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 때도 대통령님께 남북관계에 관해서 질문을 했던 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기자가 왜 이런 트윗을 올렸는지 우리 김선생 행정관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 배경을? 뜬금없이 왜 한국의 기자님들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트윗 왜 올라왔냐면요. 이 로라 비커 기자의 기사를 잘못 번역한 오역한 오보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라 비커 기자가 이제 3월 9일에 BBC 온라인 사이트에 이 기사를 올렸어요. 트럼프와 북한의 대화 21세기의 정치적 도박 이런 제목으로 올렸는데요. 이 내용 자체는 제 전문을 또 이제 송정화 행정관님께서 공유를 해주셔서 읽어봤는데요. 다소 건조하게 아주 다양한
취재원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대북 대응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몇몇 국내 언론이 이 기사를 인용해서 뭐라고 썼냐면요. BBC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외교의 천재 또는 나라를 파괴하는 공산주의자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보도했다. 이렇게 네. 다뤘습니다. 이 내용만 그렇게만 보면요. 마치 이 BBC라는 영국의 저명 언론이 우리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한편으로 평가를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잖아요. 네, 아니죠. 예. 네, 사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 보시면 그 내용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네네. 중요한 부분을 빼먹었죠. 그렇습니다. 뭘 네. 빼먹었나요, 우리 언론들이? 이 앞부분을 인용을 했고요. 뒤에 부분 depending on who you speak to. 누구와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렇게도 될 수도 있다. 양쪽의 의견을 기자가 실은 겁니다. 네네. BBC가 판단한 게 아니라 본인이 취재한 양쪽의 우익의 역사학자와 또 다른 쪽에 있는 분의 취재한 내용을 인용을 한 건데요. 이것이 마치 BBC가 판단한 내용처럼 실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전문 기사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시면 알 텐데 로라 본인 자체는 대통령님께 호의적으로 사실 평가를 했어요. skillfully managed.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외교적 수완을 잘 발휘하고 계신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honest broker. 그러니까는 굉장히 공정한 중재자. 예, 맞습니다. 정직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전문을 다 읽어보면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을 커뮤니스트, 공산주의라고 지칭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예, 이 리드문에서만 인용한 것을 실었던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인용이라는 부분을 딱 빼놓고 공산주의자 이 부분만 부각하는 것은 명백한 오역이고 오보죠. 그걸로 생산된 기사는 당연히 오보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로라 비커가 언급했던 우익학자의 의견은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기억하시죠? 2015년에 당시 문재인 당대표에 대해서 당대표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던 근거가 되는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이 1심에서 3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판결을 하고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송행정관님, 네. 이게 생각을 해보면 오역도 문제고 오보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다른 언론사들과 기자분들이 이 내용을 받아서 2차, 3차로 새로운 오보들을 그렇습니다. 계속 생산하는 게 그게 또 문제예요. 네. 그런데다가 이렇게 오역 오보를 낸 언론사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가 아니라 굉장히 저명한, 뭐 말씀만 드리면 아실 만한 그런 언론사의 그런 기사들입니다. 파급 효과가 있는 매체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믿게 되지요. 이렇게 훌륭하고 큰 회사에서 이런 오보를 낼 수가 없다 그렇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처 BBC라고 하니까 아니 이런 저명한 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은 신빙성이 있는 얘기네라고 네. 이어지기 때문에 외신을 이렇게 인용 보도할 때는 굉장히 공정하게 정확하게 여러분들도 함께 원문을 꼭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일부 블로그 등에서는요, 영국의 저명한 언론 BBC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다. 이런 정말 가짜 뉴스가 돌고 있습니다. 이게 오보가 가짜 뉴스가 되고 가짜 뉴스가 찌라시가 되어서 네. 이렇게 생산되고 네. 있는 구조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외신을 언론인들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국제적인 케이블 네. 채널도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다양한 정보 소스를 통해서 교차 검증하고 판단하실 그럼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자분들이 외신을 인용하실 때는 보다 정확하게, 보다 엄정하게, 네. 그리고 또 굉장히 민감한 이제 남북 관계, 국제 그렇죠. 문제에 관한 부분일 때는 엄중한 상황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네. 대통령이 거듭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적처럼 찾아온 대화의 기회를 소중히 만들어 가겠다. 이것이 정부와 네. 대통령의 의지니까요. 정확한 소식 전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외신 소식, 오늘의 외신 AP통신과 이코노미스트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한국 빠르게 외교 전달해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AP 소식입니다. How South Korea leader took the reins in North Korea nuclear diplomacy. 한국 문재인 대통령님이 어떻게 북핵 외교를 주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면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계신다. 네. 이 결과로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금 국내에서는 지지율이 많이 상승을 했고 해외에서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reliable intermediary,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중재자로 부상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슷한 내용인데 이코노미스트도 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맞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주간지죠. 여기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과 회담을 하기로 동의한 것은 거의 문재인 대통령의 덕이다. 라고 했고요. 올해 초 김정은이 내민 손을 잡고 평창 올림픽을 활용해서 호기를 만든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첩한 대통령님의 외교적 수완은 비판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지자들도 많이 놀랐다. 이렇게 민첩하시다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당분간 문재인 대통령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더욱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내용들도 좀 소개 좀 해주시지. 소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AP와 이코노미스트에서 진단한 우리 외교 관련 소식들 감사하고요. 네, 거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정말 이 외교, 북핵, 대북 문제 관련한 외신들 요즘 쏟아지는데 전하실 때는 정말 뭐 로라 비커 기자 말씀대로 정확하게, 공정하게. 네, 우리 정말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진짜 어제 너무 당황스러웠어. 내가 했다는 말과 인용했다는 거는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예,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내가 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를 굳이 이렇게 트위터로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커 기자가 또 워싱턴 지국장 출신으로 바로 이제 한국으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본인의 기사가 가짜 뉴스가 돼서 도는 걸 보고 매우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11시 5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어서 이동하셔야 돼요. 네네네. 언제 가시냐? 거기 꽤 먼데. 그러니까. 근데 맛있어. 그래요? 맛있게 하십시오. 맛있게 드세요.